네, 제4회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의료정보 박람회 마음 편한 부산,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방송인 오대웅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육아 전문 강사를 모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태아와 그리고 우리 아이들 그리고 나의 건강까지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정확한 이야기들을 전해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문학 강사이자 마음연구소 소장이신 염청하 소장 모시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염청하 소장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가 주제로 나오나요? 오늘은 산모와 태아가 모두 다 행복한 육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태교의 이야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태교의 이야기는 이제 뱃속의 아이를 위한 이야기 같은데 임신을 하고 나서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저희 태교라는 거는요, 아이를 갖기 전에 이미 엄마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태교라는 것 자체가 생각과 마음이 아이한테로 그대로 전달이 돼요. 엄마가 먹은 음식도 아이한테 전달되듯이 그 생각과 마음도 다 같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먹는 것이 가장 아이한테, 태아에게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께서도 기대해 주시고요.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하나하나 꼼꼼하게 마지막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아이를 가지고 계시는 어머님들도 되게 힘드실 거예요. 특히 첫 아이시면 엄청 힘드실 거예요. 저도 아이가 연년생 3명을 낳았습니다. 제가 선배이자 또 육아를 또 많이 해보고 또 제가 교육 전문 교사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요, 엄마의 생각과 마음이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과 마음 어떻게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이 무엇인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이야기를 해보라고 말씀드리면 실제로 잘 모르세요. 생각이 뭘까요? 생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은요, 생각은 사물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작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은 뭘까요? 마음은 사람이 원래 본디 가지고 있는 성품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십니까? 아이를 가지고 또 아이를 육아를 하시는 어머님들, 아이도 내 마음대로 안 되시죠? 그래서 속상하시죠? 그런데 정작 본인은 본인 마음대로 되시던가요? 내 마음도 내 마음이 안 되는데 다른 사람 또 아이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벌써 스트레스예요. 근데 그 스트레스, 그러면 우리가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내 생각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은 우리가 어디로 할까요? 네, 머리로 합니다. 자, 머리는 뭐가 되어 있을까요? 네, 뇌가 합니다. 자, 뇌라는 곳은 굉장히 불가사의한 곳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몇 프로의 뇌를 쓰고 계시는 줄 아세요? 네, 아인슈타인도 4%밖에 쓰지 못했다고 합니다. 과연 왜 우리가 뇌를 이렇게 쓰지 못할까요? 그거는 뇌과학자들도 아직도 엄청난 숙제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뇌를 우리가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가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뇌를 우리가 무엇으로 움직일까요? 바로 마음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을 가지고서 뇌를 움직여요. 뇌를 우리가 앉을 수 있을까요? 만지실 수 있어요? 뇌를 손으로 만져보신 분. 우리가 몸이나 다른 부위들은요, 만져서 마사지를 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주물러서 풀면 됩니다. 그죠? 아이를 또 우리가 태교를 할 때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요, 마사지를 많이 해주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자극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교감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뇌를 스트레스를 받아요. 자, 몸이 근육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마사지로 풀어줍니다. 그럼 뇌는 어떻게 푸실까요? 주무르실 건가요? 어떻게 주무르실 거예요? 자, 그 주무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뇌를 마사지하는 방법. 그게 과연 무엇일까?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과 뇌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시죠. 볼게요. 자, 뇌랑 심장은요,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가 처음 뱃속에서 만들어질 때
어느 부분부터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뇌일까요? 심장일까요? 자, 우리가 심장이 먼저 만들어집니다. 뇌가 없는 아이가 가끔 태어나는 뉴스를 볼 때 좀 가슴 아픈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심장은요, 심장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아이가 아예 생명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마음이라는 것이 우선이고요,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왜 마음을 우리가 곱게 먹어야 하느냐? 그 마음이 먹는 대로 뇌를 자극을 합니다. 그러면 뇌는 뇌하수체에서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자, 여기 다 핑크빛이죠. 저도 오늘 핑크빛 옷을 입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이를 가졌을 때 엄마에서 나오는 호르몬 색깔이 이 핑크빛이에요. 우리 봄에 벚꽃 보이시죠? 벚꽃 보면 너무 행복하지 않으세요? 그 색깔이 바로 아이를 가지고 있는 사랑 호르몬 색깔과 같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그냥 우연히 무언가를 좋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다 작용이 있고요,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이 심장이 뇌를 자극해서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이라는 것들은요, 정말 신기하거든요. 내가 내 맘대로 호르몬이 될까? 자, 우리는 이 생각과 마음이라는 것들은 우리 경험과 기억으로 남습니다. 자, 이렇게 남아있는 것들이 호르몬에 영향을 줘서요, 이게 현상으로 나오거든요. 우리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보이십니까? 자, 이게 뭐 같아 보이세요? 노란색의 레몬입니다. 자, 레몬 먹어보셨죠? 자, 우리는 이 레몬을 먹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이 경험을 삼아서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생각을 하세요. 상상을 하겠습니다. 자, 레몬을 반을 쪼갭니다. 쪼개서 입에 넣습니다. 아그작. 자, 어떨까요? 몸에 어떤 반응이 나세요? 저 지금 강연이 잘 안 됩니다. 침이 흘러서. 잠깐만요. 자, 이렇게 침이 나도 모르게 고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레몬을 먹었을까요? 아니요, 우리 먹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냥 상상만 했어요. 근데 상상을 했는데 호르몬, 침 호르몬이 이미 나와버린 거예요. 자, 되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얼마든지 경험하고 이런 것들이 일상에서 늘 겪고 있는 거지만 이거를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시죠? 자, 생각을 이제부터 새로운 생각들을 한번 이 시간에 해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그냥 생각하고 그냥 겪었던 것들이 얼마나 우리 몸에 영향을 주면서 그게 호르몬에 자극을 하고 그게 태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이제부터 생각을 하시면서 태교라는 것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이 현상에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레몬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상상이 안 되거든요. 상상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경험이라는 것들은요, 우리가 실제로 몸으로 겪을 수도 있지만 간접 경험을 합니다. 누군가의 슬픈 사연을 들었을 때 우리는 공감이라는 걸 해요. 그럼 누군가가 레몬을 가지고서 쉬다라는 표현을 해주면 그걸 보고 간접 경험을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사람은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남의 것들을 보고 듣고 겪는 거. 내가 직접 겪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경험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옛날 선조들이 뭐라 그랬어요?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생각하고. 이 선조들의 말들이 너무나 과학적이에요. 우리가 좋은 것들을 봐라. 왜 그럴까요? 그게 사람의 호르몬에 영향을 줘서 아이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엄마가 지속적으로 스트레스에 노출이 될 경우 혈액 내에 증가한 스트레스 호르몬이 자궁 근육을 수축시켜 태아에게 전해지는 혈류의 양도 줄어듭니다. 이 때문에 산소와 영양의 공급도 감소되고 심할 경우 태아의 뇌 발달이 억제될 수도 있습니다. 임신 중기에 임신부가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말이 너무 빠르거나 음성이 너무 높다거나 이러한 환경에 아기가 장기적으로 노출이 되면 아기 뇌의 발육이 저해된다는 논문들이 있습니다. 결국 임신 중기 이후에 아기의 뇌가 오감을 받아들일 시기에 어머니의 심신 안정이 아기의 현재 태아 발육 상태 그리고 태어나서의 발육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상 잘 보셨습니까? 보시니까 더 스트레스 받지 않으세요? 아, 그럼 내 목소리조차도 아이한테 영향을 준단 말이야? 나 그러면 원래 나 목소리 톤 높은데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 나 경상도 여자들 그러면은 다 우리 애들 이상한 거야? 아닙니다. 아이는요, 평소에 엄마의 목소리 톤이 높은 것들에 대한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요, 그거보다 더 높아졌을 때, 또 평소에 또 패턴보다 더 빨라졌을 때를 느끼는 거거든요. 아, 엄마와 아이는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엄마가 하던 패턴이나 또 습관이나 또 말하는 태도들을 이미 아이는 알고 있습니다. 엄마를 이해하고 그러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그 외에 다른 행동들을 할 때 아이들이 충격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어떤 경험들, 자, 우리가 생각 안에 경험이라는 게 있고요, 또 추억이라는 게 있고요, 또 상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경험에 왜 이 두 가지로 나뉠까요? 경험에는 종류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종이로 말하면 앞뒷면과 같은 겁니다. 같은 경험들이 있는데 왜 이 똑같은 것들을 돌아볼 때 우리가 좋은 것과 나쁜 걸로 기억을 하게 될까? 왜? 한 가지는 추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좋은 것들은 우리가 추억으로 남아 있고요. 자, 나쁜 것들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처로 남은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엄마한테 혼났던 경험. 저도 엄마한테 많이 혼났어요. 어렸을 때요, 제가 뭐를 하고 싶어가지고 엄마 지갑에서 1,000원짜리 한 장을 살짝 꺼냈다가 걸려가지고 엄청 혼났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그러면 그 상처받은 것 때문에 엄마를 미워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요?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요, 우리 아이가 뭔가 도둑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문방구에서 같이 무릎을 꿇고 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근데 그때요, 제가 엄마 지갑에서 그 1,000원을 꺼냈던 그 기억이 너무나 나면서 엄마에 대한 그 추억, 또 엄마가 얼마나 속상했을까라는 이해, 그러면서 그날 제가 엄마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나 키우느라고 고생했어 라고. 자, 우리가 이런 경험들은요, 내가 또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용서도 되고요, 또 그 상처가 치유도 됩니다. 그렇게 치유되는 그 과정이 바로 우리가 아이를 갖고 키우는 육아 안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아이를 갖고 또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고 굉장히 힘든 과정이거든요. 그거에 이제 시작점에 들어서신 겁니다. 첫 아이신 어머님도 계시겠지만 둘째이신 분도 계실 거고 셋째이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낳을수록 편하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저도 연년생 셋을 낳아서 키웠는데요, 다 다르더라고요. 어른들이 얘기하셨어요. 첫째 잘 키우면 둘째, 셋째는 거짓이고, 저는 갈수록 태산이었거든요. 다 하나도 정답은 없더라고요. 육아의 정답은 없으십니다. 그러나 진리는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냐? 나와 아이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진리입니다. 그러면 나는 나쁜 것도 하지 말고 나쁜 것도 그러면은 생각하지도 말고 보지도 말아야 할까? 그 자체가 또 스트레스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처가 돼 있는 것들은 분명히 치유는 하셔야 됩니다. 그 치유를 위해서 우리는 태교라는 걸 하고 있는 거고요.
요즘은요, 워킹맘들 되게 많으세요. 임신을 했어도 직장에서도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경우들도 많고요. 또 엄청난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스트레스가 치유가 안 돼서 트라우마로 남거나 상처로 남으면서 남을 미워하게 되고요. 또 마음에 두려움도 갖게 되고요. 불만도 갖게 됩니다. 또 때로는요, 너무나 억울해져요. 그 억울한 마음들. 네, 아이를 임신했을 때 가장 억울한 게 뭔지 아세요? 아, 왜 저 남편은 똑같이 했는데 나만 힘들어야 되고, 남편은 너무 자유롭고 몸도 자유롭고 바깥에서 활동을 다 하는데 나는 많은 것들을 접어야 하고 또 많은 것들을 양보해야 하고 포기해야 하나? 이런 억울함들이 생기세요. 근데 그 억울한 마음이나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이게 호르몬에 영향을 주면서 아이에게, 태아에게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 영향들을 줬을 때 그럼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자, 태아가 많은 영향을 주는 산모, 그러면 태아만 이렇게 신경을 쓴다고 그러면 산모는 그러면 아이만 낳는 또 아이만을 위한 희생을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는요, 내 어린 시절을 치유해주는 나의 치유 아이예요. 육아를 하고 태교를 하면서 내가 어렸을 때 얼마나 뱃속에서 사랑받았는지, 내가 내 아이한테, 내 태아한테 해주면서 내가 스스로 치유받습니다. 그러고 부모에게 상처받았던 그때 나는 어려서 그것들을 이해 못했을 뿐이지 내가 그 상황이 되면서 또 아이에게 또 부모에게 상처받은 것들이 치유가 됩니다. 그런데 치유되지 않는 또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남편하고의 사이예요. 이 골이 굉장히 깊어지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 나는 불편하고 나는 힘든데 남편은 그걸 몰라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들을 한번 앞뒷면처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편은요, 밖에서 나를 위해서 돌봐준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왜 남자를 옛말에 하늘이라고 하고 여자를 땅이라고 한 줄 아세요? 우리가 남존여비를 생각을 하시거든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가 하늘인 이유는요, 씨를 가져서 하늘이에요. 그럼 여자가 땅인 이유는요, 밭을 가져서 땅입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이 만나서 아이가 생기고요. 그 아이가 생기면서 우리가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하나의 나무 온전해지는 거예요. 자, 남자가 있기 때문에 여자가 있는 거고요. 여자가 있어서 남자가 있어요. 그거는 위아래의 관계가 아니고요. 서로 하나의 관계거든요. 그렇게 하나가 됐을 때 내가 아이도 온전한 열매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태교를 할 때 가장 좋은 동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습니까? 이 엄마의 생각과 마음이 아이한테 엄청 영향을 주죠. 이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보통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생각 안에 우리가 기억이라는 게 있고 추억이라는 것이 되고 상처가 되는 이유가 뭔가, 그걸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이라는 거 안에는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 그 말은 뭐예요?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생각에 그럼 진짜가 뭐고 가짜가 뭘까요? 네, 진짜 생각은요,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금이라는 것들을 가질 때요, 순금과 도금한 금을 비교할 때 어떻게 하시면 되는 줄 아세요? 자,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내버려 뒀을 때 시간이 흐르면 순금은 그대로 있죠. 도금한 금은요, 변합니다. 뭐가 변할까요? 색깔이 변해요. 자, 순금과 도금한 금, 진짜와 가짜는 시간이 해결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보통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가 생각하는 생각 중에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게 다 가짜 생각들입니다. 그럼 그 가짜 생각들이 뭘까요? 염려, 걱정, 두려움. 자, 이런 생각들은요, 가짜 생각들이에요. 이 가짜 생각들은 무엇이 되느냐? 나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시로 들어옵니다. 왜? 우리의 어떤 경험들이 있고 상처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을 봐도요, 우리가
그것들로 인해서 다른 생각들을 하고요. 겁이 나요. 옛말에요.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잊어버렸네요. 긴장했나 봅니다. 옛말에 보면 우리가 놀랬을 때 또 힘들었을 때 어떤 트라우마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기억들을 잘 잊어버려요. 지금 저처럼 이제 이것도 라이브 방송이라 스트레스 받으면은 이제 기억을 잘 못하거든요. 이런 어떤 충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들을 잘 잊어버리고 치매가 온다거나 건박증이 잘 생기는 이유도 이런 스트레스에 노출이 많이 돼서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노출들을 가장 심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전쟁이라는 그 시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도표가 무엇을 얘기를 하는지 이 연도를 보시면 좀 추측이 가실 겁니다. 이 연도를 보시다 보면요, 제일 높은 게 1951년. 그럼 우리 1950년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전쟁이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난 그때 그 다음에 태어난 그 태아들을 나중에 역추적을 했어요. 역추적을 해서 보니까 인지 능력이 부족한 비율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그거는 산모가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산모가 저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그 태아가 이런 영향을 받게 되겠죠. 정신질환 발병률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자, 50년도에 임신을 해서 51년도에 태어난 이 아이들을 보면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5, 60대에 이 추적을 해보니 정신병 질환의 발병률이 아주 높았어요. 이런 것들을 보자면 실제로 전쟁을 치룬 어른들보다 그 뱃속에서 있었던 태아들의 정신병 발병률이 더 높다는 건 그만큼 이 뱃속 안에서 아이들이 받는 자극이나 이런 영향이 엄청 큽니다. 저희가 이 산모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제가 틀지 않은 영상이 있는데요. 어떤 영상이냐면요. 산모가 담배를 폈을 때입니다. 산모가 담배를 폈을 때 아이가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아이가요, 산모가 음식을 먹으면 아이도 입을 뻥긋뻥긋 움직여요. 그럼 아이가 음식을 먹을까요? 아닙니다. 엄마가 입을 움직이기 때문에 아이도 움직여요. 내 아이가 나의 아바타입니다. 그러면 엄마의 영양은 탯줄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영양소는 탯줄로 태아한테 들어가지만 아이는 그 엄마하고 똑같은 동작을 해요. 산모가 담배를 피고 흡연을 하면 아이도 호흡을 합니다. 담배를 피는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다릅니다. 아이가 그 순간에 숨을 멈춥니다. 그러고 발버둥을 핍니다. 살려달라고. 호흡이 멈춰버려요. 그러고 거꾸로 내뱉습니다. 갑갑해서 숨을 쉴 수가 없어서. 그 산모가 흡연이 끝나고 나면 태아는 그대로 돌아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아이는 이 뱃속에서 이 피를 통해서 혈류량을 통해서 산소 공급을 받는데요. 그 산소 안에 오로지 이 담배 연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외부에서는 다른 공기가 바람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지만 이 태아의 산모의 뱃속 안에는 그런 공기의 흐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정말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게 직접적인 흡연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흡연에도 굉장히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 사실을 알고 계신다면 이렇게 산모나 누군가가 있는 옆에서 담배는 정말 자제해 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산모님도 당연히 담배는 안 피시겠죠. 그만큼 아이하고 산모가요, 영향이 많이 주고받고 있습니다. 산모의 정신은, 그럼 우리는 생각과 마음만 건강하면 과연 아이는 다 건강할까요? 아니죠. 우리가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라고 몸이 굉장히 건강해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정신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많이 배웁니다. 그러면 몸이 좋아지기 위해서는요, 음식을 섭취하죠. 우리가 머리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듯이 우리가 몸이 좋아지기 위해서는요, 음식을 섭취해요. 이 두 가지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교에
가장 먼저는 좋은 책을 보고 좋은 음악을 듣고 많은 공부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도 중요한 게 뭐냐? 몸입니다. 어떤 영양소를 우리가 어떻게 섭취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좋은 건강 상태를, 정신 건강 상태를 유지할 것인가? 보시면 몸에 이거보다도 더 많은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영양분 4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타민 D라는 건요, 이거는 음식으로 섭취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거는 햇빛을 많이 보셔야 돼요. 아이가 이 햇볕을 쬐고 있을 때 산모가 어떤 영향을 주냐면 아이가 그냥도 굉장히 안에서 활달해지고요, 건강해지고요, 또 산소 공급이 엄청 잘 됩니다. 이 산소 공급이라는 거 엄청 중요해요. 태아에게는요, 이 산소가 결국은 뇌를 발달시키는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자, 임신 중독증이나 임신성 당뇨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비타민 D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뇨든 중독증이든 이거는 우울증과도 굉장히 영향이 많아요. 햇볕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우울증이 적거든요. 그래서 산모님들은 햇볕을 많이 보시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또 엽산, 이건 너무 수시로 들으셨을 거예요. 병원에 가면 처방 전부터 엽산을 처방을 해줍니다. 그 정도로 이 엽산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이의 뇌와 척수에 영양소가 바로 직결되는 이 영양분이거든요. 그래서 뇌가 건강해지고 아이의 척수가 건강해지려면 엽산 섭취는 필수적으로 섭취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철분입니다. 근데 참 철분 흡수하시고 하실 때 굉장히 힘듭니다. 철분이 부족하셔서 빈혈이 오시거나 나중에 수술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 철분이 왜 그러냐면 흡수율이 굉장히 떨어지고요. 흡수를 할 때 몸에서 많은 것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배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태아의 신경의 발달이 많이 이 철분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철분을 많이 섭취를 하고 또 철분이 좋은 아이들은요, 운동신경이든 예술적 발달이 아주 잘 돼 있다고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자, 오메가3. 오메가3는요, 등푸른 생선에 가장 많다고들 얘기를 하는데요. 태아의 이 부분들은 시신경과 두뇌 발달에 엄청 좋습니다. 창의성과 또 뇌 발달에 굉장히 도움을 주고요. 또 산후 우울증도 예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많은 영양소들, 이 외에도 더 많은 영양소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골고루 먹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산모님들이 첫 아이를 갖고 또 아이를 가질 때 맨 처음 하는 게 뭐냐면 입덧이에요. 자, 입덧은 왜 할까요? 자, 우리가 그런 얘기 하세요. 입덧은 다 아는 병이라서 안 죽는다. 근데 입덧을 왜 하냐면요, 내 몸이 태아를 나의 다른 세포라고 생각을 하고 밀어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적용이 되고 적응이 되는 기간 동안 이 입덧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음식물이 들어갈 때 다 구토를 하거나 바깥으로 밀어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아이는 잘 자라거든요. 입덧이라는 부분들과 왜 그렇게 입덧이 있어도 아이는 잘 자랐냐? 아이가 자리를 잡을 때 엄마의 평소에 먹던 습관들, 엄마가 필요한 영양소들, 왜 우리가 음식도요, 식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엄마가 좋아했던 음식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이하고 안 맞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평소에 먹던 음식과 아이가 필요한 영양소가 다르기 때문에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이는 아이를 보호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엄마한테 필요한 영양소를 밀어내고요, 자기한테 필요한 영양소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덧도 엄청나게 과학적이라서요, 그 입덧을 하는 동안 아이한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내 몸이 축나지 않을까? 안 그렇습니다. 그 입덧을 하는 기간 동안은요, 사람 몸에서 축적되어 있는 것들을 쓰기 때문에요, 사람은 괜찮습니다. 태아도 괜찮고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임신 초기에는요, 혈액순환이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순환이 왜 좋아야 되는지는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혈행이 잘 돼야 되고요. 아이한테 산소 공급이 전부 다 피로 산소 공급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 혈류가 잘 돌아야 아이한테, 태아한테 건강한 태아를 만들어 주거든요. 자, 임신 중기에는요, 운동은 가능하지만 오래 누워 있는 자세 운동은 삼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무게가 생기기 쉽고 또 살이 찌기 시작을 하시면 임신에도요, 비만이 생깁니다. 자, 임신에 비만이 오시게 되면 이게 중독증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살이 빠지는 것보다 살이 찌는 게 더 위험하다고 의사들은 얘기하시기 때문에 누워있는 것보다는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게 더 좋고요. 임신 후기에는 아주 강한 운동들은 좀 피해 주셔야 되고요. 대신에 하체 운동, 그다음에 균형 감각을 기를 수 있는 운동들을 많이 합니다. 요즘은 태아를 위해서 태교 운동도 하고요. 태교 요가도 있더라고요. 그거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이한테도 좋고요. 산모한테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산모에게 좋은 신체 건강은 어떤 걸까? 자, 여지껏 제가 좋은 영양소들을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러고 음식도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음식들을 드실 때 어떻게 드셔야 될까요? 맛있게, 그쵸? 입덧이 있으신 분들은 진짜 변덕이 죽을 끓습니다.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 분명히 사과를 먹고 싶었어요. 근데 사과를 보는 순간 다시는 먹기 싫은 표정으로 다시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변덕스러워지고요. 사람이 앞에 아침, 점심, 저녁마다 다 달라지는 게 산모들이에요. 주변에서는요, 와, 이 얘기하죠. 애 2번 가졌다가 큰일 나겠다고. 주변 사람들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남편분들 애 엄청 힘들어 하십니다. 티도 못 내고. 자다 말고 갑자기 메론 이러면 메론 사러 가야 되고, 수박 이러면 수박 사러 가야 되고. 자, 그럴 때, 이걸 만약에 남편분들이 보고 계신다면 정말 잊으시면 안 되는 게 그때 잘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고요? 평생 노후가 편하시려면 이때 잘하셔야 됩니다. 자, 여자가 아이를 가졌을 때 어떠냐면요. 가장 약해져 있을 때가 아이를 가졌을 때예요. 전쟁이잖아요. 몸은요, 아이를요, 나하고 다른 세포라고 받아들이면서요. 왜 이게 힘드냐면, 입덧이 힘드냐면요. 암세포하고 같은 세포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을 때에 나타나는 증상과요, 입덧을 하는 증상이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죠, 남편분들? 자, 이제 아빠가 되시려면 부인을 잘 이해를 하셔야 가정에 평화가 오거든요. 자, 왜 이때 남편분들이 잘 해주셔야 하냐면요. 자, 암이 걸렸을 거랑 똑같은 증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너무 사랑하는 아이예요. 사랑하는데 나를 괴롭혀.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뭘로 이겨내야 되냐면 정신력으로 이겨내야 돼요. 근데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라고 지금 몸이 힘듭니다. 건강하지 않아요?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자, 이럴 때 뭐가 필요하냐? 응원이 필요하고요. 위로가 필요하고요.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살핌이라는 게 필요해요. 근데 사랑이라는 거 말로만 하지 않잖아요. 자,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이때 보여주신 행동으로 여자는 평생에 무엇이 된다고요? 좋은 경험이 돼서요, 추억이 돼요. 그래서 남편이 힘들게 할 때, 아니면 노후에 남편이 힘 떨어져서 나를 귀찮게 할 때, 그때 내 남편이 나를 위해서 밤에 뛰어가 줬는데, 나를 위해서 잠 안 자고 배를 문질러 줬는데, 나와 함께 손잡고 같이 울어줬는데, 이 추억으로 삽니다. 그런데 이때 잘못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나쁜 경험이 돼요. 그래서 나쁜 기억이 되면서 상처로 남습니다. 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말로 울거드실 겁니다. 그때 네가 어떻게 했는데요? 네가 그러고도 애비냐? 자, 아이가 커서 시집 장가 가서도 손주를 낳아서까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고 평생을 좌우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남편분들 그 1년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입덧 기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기간만 잘하시면 자, 평생을 백년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잠깐 드린 팁이었습니다. 다시 태교로 넘어가 보면은요. 자, 이렇게 신체 건강이 이만큼이 중요해요. 자, 그럴 때 이 신체의 건강 안에서 우리가 태아를 위해서 엄마가 노력을 하고 정신력으로 극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일까요? 엄마들은 왜 이게 아이를 가지면서 억울하다는 생각을 자꾸 하시게 돼요? 왜냐면요, 첫째, 몸매가 변하세요. 여자의 몸매에서 엄마의 몸매로 바뀝니다. 우리가 일명 아줌마가 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변화는요, 사람한테는 충격이고요, 또 스트레스입니다. 그게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아이라도요,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지켰던 것들이 망가지거나 안 좋아질 때 그거를 정신력으로만 극복하기는 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우리가 아이를 이제 첫 아이 가지신 분들이 이제 선배 엄마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애는 3.5kg인데 왜 내 몸무게는 15kg가 늘었을까? 자, 아이가 나왔어요. 자, 줄까요? 그 3.5kg도 안 줄던데요. 15kg 그대로 달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충격들이 있어요. 자, 이런 신체적인 변화에 대한 스트레스. 또 무엇이 있느냐? 처음 키우는 아이예요. 이 아이가 말을 할까요? 자기 의견을 말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웁니다. 그런데 도대체 얘가 뭐 때문에 우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소통이 안 됩니다. 아니, 우리 엄마, 친정엄마가 와서 돌보면서, 야, 애 기저귀 갈아라. 찝찝하다고 운다. 야, 배고프단다. 빨리 우유 타라. 아, 도대체 이 엄마들은 어떻게 알고 아이의 우는 소리만 들어도 저렇게 아는지 너무 신기하고 대단해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처음인 이 산모들은, 또 첫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요, 항상 너무 작아져요, 스스로가. 아,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아이가 또 잘못돼서 나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내 탓일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내 탓이 아닐까, 내가 또 뭔가 잘못해서 또 나쁜 생각을 하거나, 또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쁜 행동을 했을까라는 걱정과 두려움을 많이 가져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각 안에는 가짜 생각이 있고 진짜 생각이 있습니다. 이 염려와 걱정은요,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게 수시로 들어오실 때마다 그거는 나를 도와주는 게 전혀 안 됩니다. 자, 들어올 수는 있어요. 생각이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지만 뭐가 마음대로 되냐면 버리는 건 내 마음대로 됩니다. 생기는 거와 들어오는 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자연의 이치가 사람을 치유하게 되고요, 또 이치를 깨닫게 되고 지혜를 주는데요. 그거 아세요? 논밭에 곡식을 심어야 납니다. 그런데 이곳에요, 잡초는요, 뿌린 적이 없는데도 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래요. 우리가 좋은 생각은요, 꼭꼭 심어야지 좋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쁜 생각은요, 우리가 심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어디선가 불쑥불쑥 올라와요. 그렇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뽑으시면 됩니다. 농사꾼이 농사를 지을 때 여름에 피를 뽑으러 나가듯이, 우리도 우리가 생각과 마음에 그런 염려와 걱정들이 자랄 때마다 뽑아주셔야 돼요. 그게 가장 좋은 태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좋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먹고 좋은 생각만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벌써 천국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내 몸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대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고 원래 처녀의 몸대로 돌아오느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나를 사랑해서 내가 유아를 했고 또 아이를 가졌는데 나를 그만큼 사랑해 줄까? 남편도 밖에 나가서 힘듭니다. 남편도 집에 와서 위로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서로
너가 더 힘드니 내가 더 힘드니라는 이런 수평선을 긋게 되면 이 태교에 엄청 안 좋거든요. 어릴 때 우리 보세요. 엄마 아빠 싸우는 거 보고 자랐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요? 아, 나는 아빠 같은 남자 안 만나야지. 난 엄마 같이 안 살아야지. 근데 살다 보면 너무나 닮아 있죠.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그럴 때 그 말 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지. 팥 심은 데 팥 나고. 예, 바위 틈에서 안 나오거든요. 다 누구 닮겠습니까? 나는 엄마 닮고 아빠 닮고 내 아이는 나를 닮고 남편을 닮거든요. 그런데 아이를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냐면 아이를 우리의 미래라고 얘기를 해요. 과연 미래가 맞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갖는 순간부터 다시 나는 내 아이의, 내 어릴 적의 시절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었던 거 아이한테 해주고, 내가 못 받았던 거 아이한테 주고, 그러면서 내 어릴 적의 상처를 치유하고요. 또 부모가 되면서 내가 부모로부터 받았던 상처, 또 이해하지 못해서 가졌던 오해들도 풀면서 또 용서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치유가 되거든요.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육아하는 이 과정 자체가 나 자신에 대한 치유의 과정이고요. 그거를 잘하기 위해서 태교라는 것들을 하거든요. 이 태교라는 것들이 얼마나 자기의 정신과 마음에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는지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아이들을 많이 안 낳는 추세시죠. 예, 자기의 인생이 중요하고 또 내 인생이 훨씬 더 욜로족, 또 여러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말들이 있더라고요. 팅커족, 이렇게. 그러나 그분의 인생들도 당연히 소중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는 이 과정 또한 억울한 과정은 아니에요. 내가 어린 적에 상처받은 것들을 치유되는 과정이고요. 또 새 생명을 내가 키우면서 자, 여자는 약하고 엄마는 강하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요.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아이를 가졌을 때 생기는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호르몬, 핑크빛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호르몬이 주는 힘이 엄청나거든요. 그거는 아이를 갖고 낳아본 사람만 경험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새로운 경험들, 새로운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새 생명들을 키워내면서 또 다른 내 안에 있는 힘들을 키워 올릴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해드린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면 뇌를 우리가 왜 아인슈타인도 4%, 일반적인 사람들은 1~2%밖에 못 쓴다 그러거든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핸드폰, 스마트폰이 기능이 엄청 많죠. 근데 그 기능 중에 뭐예요? 저도 그래요. 문자 보내기, SNS 하기, 요 정도, 사진 찍기. 그런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기능이 있고 훨씬 더 많은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쓰지를 못하는 이유는 몰라서 못 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또 엄마가 되면서 산모가 되면서 가지고 있는 자기의 영역 또 자기의 역량을 얼마든지 키울 수 있어요. 한 명을 낳았을 때 이 아이가 또 다른 아이지만 또 둘째를 낳았을 때 이 아이의 또 개성에 따라서 부모는 또 변해야 되거든요.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아이 보고 부모를 이해해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엄마는 하나인데 아이는 둘, 셋이 되면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가 셋이고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가 하나예요. 엄마는 버거우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눈높이라는 것들을 맞출 때는 엄마가 아이에게 맞추는 게 눈높이입니다. 왜냐고요? 엄마는 5살도 지났고 15살도 지나보고 25살도 지나보고 35살이 되셨을 거예요. 근데 아이는요? 아직 5살도 안 돼보고 15살도 안 돼보고 엄마의 나이가 돼본 적이 없어요. 경험한 적이 없는 것들을 이해하라고 한다는 건 욕심이거든요.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 아이는 엄마가 이 세상에 단 한 명뿐이에요. 그런데 엄마는 아이가 여러 명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한테 더 많은 것들을 강요하게 되고 또 아이한테 이해를 바라게 되거든요. 근데 아이는 이해할 수 없어요. 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아가 엄마를 이해해주고, 우리가 그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하는 말 중에, 자,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었으면 좋겠는 게, 자, 이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아이는 건강하고 현명하고 똑똑하고 바르고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누구나 바라죠. 그렇지만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우리가 밭에 좋은 씨는 꼭 심어야 나듯이요. 그러니까 그만큼 태교라는 것과 또 아이를 육아할 때 엄마의 생각과 마인드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은요, 배우셔야 돼요. 아셔야 되고요. 경험을 했다고 해서 다 아실 수는 없습니다. 경험을 했어도 아까 보시다시피 그 경험이 나쁘게 자리를 잡는다면 오히려 상처가 돼요. 아이만 부모한테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부모도 아이에게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왜? 몰라서요. 그렇지만 아이를 이해하게 된다는 거, 또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어떤 영향을 받고 자란다는 거, 그리고 내가 부모의 인생을 안 닳고 싶으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태교부터 다르게 하시면 돼요. 우리가 제일 닮는 제일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흉 보는 거예요. 흉 안 보시면 돼요. 아까 동영상 보셨죠? 엄마의 말투, 또 엄마의 그 소리, 높낮임, 속도에까지도 영향을 받아요. 이거는 조금 다른 말이기는 한데요. 제가 이제 다른 어떤 상담들을 할 때 보면 굉장히 폭력적인 아이들의 어머님들의 목소리 톤이 굉장히 높습니다. 되게 신경질적이고요. 예, 그런 엄마의 밑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분노가 많고요, 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상담을 할 때, 가족 상담을 할 때 엄마의 말투와 태도를 조금씩 변화시켜 드리거든요. 지금부터라도 가장 좋은 태교가 뭐냐면 말투예요. 말의 속도, 또 말의 톤입니다. 내가 굉장히 톤이 높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요, 좀 릴렉스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태교에 가장 좋은 게 요가라고 하는 것처럼요, 차분하게 낮추시고 소리를 지를 일이 있으시거든 차라리 침묵하시는 게 나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만큼 아이들이 예민하고요, 그만큼 또 엄마의 선생님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여자일 때는 바꿀 수 없었던 것들을요, 엄마가 되면 충분히 바꾸실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아주 우아한 여자가 되실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세상에 많은 것들을 못했던 것들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세요. 우리가 아이를 가졌을 때 포기한 게 많으시잖아요, 지금은요. 근데 그건 포기가 아니고 다른 쪽으로의 진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은 늘 진화하지만 또 여자에서 엄마로 진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 태교를 하신다면 훨씬 더 행복한 태교가 되실 겁니다. 자, 이 신체 건강들을 보실 때, 예, 우리가 오늘 이제 태교라는 주제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이 태교는 건강에도 중요하지만 그 생각과 마음이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음식들을 이야기를 하고 했을 때도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요, 그 음식이 내가 독이 됩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우리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똑같은 물을 먹어도요, 꿀벌이 물을 먹으면 꿀을 만들지만 독사가 물을 먹으면 독을 만들거든요. 나의 상태라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좋은 영양소, 좋은 거를 보고 좋은 거를 먹고 좋은 생각을 하는 것들이 좋지만 바깥에서 아무리 좋은 게 들어와도 내 상태가 전쟁과 같은 상태고 내 상태가 굉장히 힘드신 상태라면 그것이 약이 되지 않아요. 이제부터
행복이라는 게 무엇일까? 행복이라는 단어를 사전적인 용어로 보면은요, 이 행자가 다행할 행자입니다. 내가 아이를 가져서 다행하고요. 그 나한테 아이를 준 남편이 있어서 다행하고요. 또 때로는 그 상황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이것을 해나갈 수 있는 것들을 다행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가장 최고의 태교가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긴 시간 감사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긴 시간 함께한 우리 소장님에게 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우리 스태프 여러분들 너무 조용히 있어가 그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 4회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의료 정보 박람회. 네. 마음 편한 부산, 오늘 이 시간은요 실시간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www.ma음부산.org로 들어오셔서 한번 클릭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잠시 후 2시 30분부터는 개막 토크 콘서트 육아 정보 톡톡이 바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은 시간 되십시오.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